MLS를 크게 만들기 위해 왔다. 팀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가 성장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는 곧바로 그 말을 증명했습니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 2,650만 달러, 한화 약 368억 원에 LAFC에 합류했고 불과 3경기 만에 달라스 원정에서 전반 6분 첫 골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프리킥 한 방이었고 곧바로 리그의 Goal of the Match Day로 선정됐죠. 현지 언론은 그 장면을 두고 루브르에 걸어야 할 골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급력은 가속됐습니다. 유니폼 판매는 메시와 르브론을 제치고 세계 1위, 티켓 판매는 5배 급증, 관련 상품만으로도 분기당 1억 2천만 달러, 약 1,680억 원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숫자 그 자체가 뉴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월가는 달랐습니다. 축구는 변방 스포츠다. 이건 아시아 마케팅용 거품일 뿐이다. 숫자만 믿던 투자 거물들은 그렇게 단정했죠. 그러나 바로 그날 달라스 6분의 프리킥이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한 사람이 월가의 40년 철학을 뒤바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368억 원이라고? MLS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2025년 8월 7일 아침 7시 30분. 맨해튼 55층 사무실에서 들은 뉴스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국 선수가 LAFC의 MLS 역대 최고 이적료로 이적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MLS 평균 이적료가 24억 원 정도니까 거의 15배였어요. 이건 완전히 미친 거래야. 저는 마크 애널리스트를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33세 아시아 선수에게 평균의 15배를 준다고? 저는 확신했어요. 또 하나의 거품 딜이 나타났다고 말이죠.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뉴욕 월가에서 40년간 대형 투자 펀드를 운영해온 CEO예요. 맨해튼 55층 사무실에서 매일 아침 7시에 시작하는 일상. 월스트리트 저널을 펼치고 커피를 마시며 세계 경제를 숫자로 읽어내는 거죠. 창밖으로 허드슨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자리에 앉아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자부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절대적 진리가 있었거든요. 바로 숫자입니다. 리처드, 오늘 아침 미팅 자료입니다. 비서 캐롤이 두터운 파일을 건네줬어요. 그녀는 제가 20년간 함께 일해온 동반자였죠. 고마워. 캐롤, 오늘도 숫자들이 진실을 말해줄 거야. 저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지난 40년간의 투자 성과가 그래프로 걸려 있었어요. 연평균 12.7% 수익률,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 없는 완벽한 곡선이었죠. 직원들은 이걸 보며 콜먼의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기업 가치는 물론이고 선수 이적료, 심지어 사람의 감정까지도 말이에요. 스포츠 투자에만 해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어요. 스타 선수 효과는 일시적 거품이다. 펀드 직원들은 제 이 철학을 콜먼의 법칙이라고 불렀죠. 베컴부터 메시까지 모든 스타 선수들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해왔고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공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회장님,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크 애널리스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뭔데? 또 어떤 기업이 실적 조작이라도 했나? 아니요. 스포츠 뉴스인데요. 손흥민이라는 한국 선수가 LAFC에 368억 원에 이적했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MLS 평균 이적료가 24억 원 정도니까 368 나누기 24, 거의 15배였습니다. 368억 원이라고? MLS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맞습니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래요. 저는 펜을 들고 종이에 적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368억 MLS 평균의 15배라고 큰 글씨로 썼습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거래야. 저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33세 아시아 선수에게 평균의 15배를 준다고? 이런 비상식적인 딜은 처음 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죠. 제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커를 들었습니다. 자, 모두들 잘 들어봐. 내가 이 숫자가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해 줄게. 첫 번째, 저는 보드에 2를 적었어요. 33세는 축구선수로는 노령이야. 보통 이 나이면 은퇴를 준비하지 역대 최고가에 이적하지 않아. 두 번째, 2를 적으며 계속했어요. MLS는 은퇴 선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리그야. 베컴, 제라드,
피를로 같은 레전드들도 큰 임팩트 못 줬는데 젊은 직원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손흥민은 아직 현역 최정 상급 아닌가요? 현역이라고 다 같은 현역이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이유야. 저는 3을 크게 적었어요. 아시아 선수들의 마케팅 효과는 늘 과대평가돼 왔어.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더욱 그래. 회의실 뒤에서 인턴 톰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한국 선수들이 미국에서 인기가 꽤 있지 않나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톰,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내가 40년간 봐온 데이터를 말해줄게. 저는 다시 보드 앞에 섰습니다. 1998년 박찬호가 MLB에서 대박을 쳤을 때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았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땠지? 큰 파급효가 없었잖아. 박지성이 맨유에서 뛸 때는 어땠고? 저는 계속 예를 들었어요. 초기에만 반짝했지. 지속적인 경제 효과는 미미했어. 마크가 노트북을 열고 말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연간 75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750억?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숫자는 마케팅 부서가 만든 과장된 추정치야. 실제 검증 가능한 수익은 그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저는 화이트보드에 368억이라고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으며 말했어요. 이 숫자를 기억해도 여러분, 1년 후에 다시 보자고. 내 40년 경력을 걸고 말하는데 이 투자는 LAFC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이 될 거야. 직원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마지막 말을 했어요. 손흥민? 1년 안에 그 가치가 반토막 날 걸세. 아니, 3분의 1로도 떨어질 수 있어. 그날 오후, 저는 LAFC 관련 투자는 물론이고 MLS 전체에 대한 투자도 재검토하라고 했죠. 마크, 이번 케이스를 교훈 삼아 아시아 스포츠 마케팅 전체를 재평가해봐. 네? 알겠습니다. 캐롤이 퇴근 인사를 하러 왔어요. 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캐롤, 내일부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내 이론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줄 테니까. 화요일 오전 9시, 맨해튼 55층 펀드 미팅룸. 하루가 지나 저는 전체 분석팀을 불러 모았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와 함께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으로는 허드슨강을 오가는 요트들이 보였죠. 모두 여기 앉아봐. 저는 긴 회의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렸어요. 12명의 애널리스트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죠. 어제 들은 손흥민 이적 소식 때문에 시장에 헛된 기대를 품는 투자자들이 생길 것 같아.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해. 팀장 마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딜이 얼마나 형편없는 거래인지 철저히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야. 숫자로 증명합시다. 저는 마커를 들고 보드에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야. 2007년 베컴이 LA 갤럭시로 갔을 때 젊은 애널리스트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때 엄청난 화제였죠. 맞아. 경제 효과 예상치가 얼마였는지 아나? 저는 보드에 달러입이라고 크게 썼습니다. 10억 달러였어. 언론에서 난리를 쳤지. 실제로는 얼마가 나왔는지 알아? 저는 그 옆에 달러 300M이라고 적었어요. 3억 달러도 안 됐어. 예상의 3분의 1도 못 미쳤다고. 저는 X자를 그어가며 말했어요. 베컴조차 이 정도였어. 축구 역사상 최고의 스타 중 하나인데도 말이야. 인턴 톰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회장님, 베컴은 30대 중반에 갔잖아요. 이미 전성기가 지난 상태였고. 좋은 지적이야, 톰. 저는 새로운 섹션을 만들며 말했어요. 그럼 전성기 선수들은 어땠을까? 저는 계속해서 숫자들을 나열했습니다. 앙리, 피를로, 제라드, 람파드의 MLS 영입 사례들을 하나씩 적어나갔어요. 앙리, 딱딱거리는 마커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2010년 뉴욕 레드불스, 예상 마케팅 효과 5억 달러, 실제 수익 1억 2천만 달러. 피를로, 저는 계속 적었어요. 2014년 뉴욕시티 FC, 예상 3억, 실제 7천만. 제라드, 마커가 보드를 긋는 소리. 2015년 LA 갤럭시, 예상 4억, 실제 1억 5천만. 봐, 이들 모두 유럽 최고의 레전드들이었어. 저는 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MLS에서는 예상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익밖에 못 올렸다고 30대 애널리스트 브라이언이 질문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이들은 모두 유럽 선수들이잖아요. 아시아 선수들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야. 브라이언, 저는 보드에 새로운 섹션을 그었어요. 그럼 현역 시절 아시아 선수들은 어땠을까? 저는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혼다 케이스케.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AC 밀란 현역 시절인 2014년 월드컵 이후 파치우카 멕시코로 갔지. 당시 일본 언론에서 멕시코와 일본 경제 교류의 상징이라며 난리를 쳤어. 예상 마케팅 효과는? 제시카가 물었어요. 2억 달러였어. 일본 기업들이 줄줄이 스폰서십 계약을 맺겠다고 했지. 저는 보드에 적으며 말했어요. 실제로는 5천만 달러도 안 나왔어. 마크가 끼어들었어요. 혹시 한국 선수 사례도 있나요? 물론이지.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박지성을 기억하나? 2012년 QPR로 이적했을 때 말이야. 저는 새로운 줄에 적기 시작했어요. 당시 한국 언론에서 아시아 마케팅의 새 지평이라고 했지. 기업들이 QPR 스폰서십에 관심을 보인다고 난리였어. 결과는요? 참담했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QPR은 그 시즌 강등당했고 기업들의 스폰서십도 1년 만에 대부분 철수했어. 회의실 뒤에서 인턴 하나가 용기 있게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손흥민은 다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다르다는 거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까지 했던 월드클래스 선수예요. 토트넘 10년간 173골 101어시스트라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점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었어요. 손흥민의 커리어는 다른 아시아 선수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좋은 포인트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죠. 그럼 내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게. 저는 보드 중앙에 큰 원을 그었어요. 여러분, 손흥민이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고 해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 뭘까? 나이요? 톰이 말했어요. 맞아. 33세야. 저는 원 안에 33이라고 썼어요. 축구선수로서는 말년이지. 아무리 잘해도 2, 3년이 한계야. 제시카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메시도 36세에 인터 마이애미 가서 대성공했잖아요. 메시는 메시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지. 손흥민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어. 저는 다시 보드 앞에 섰습니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요소야. 원 옆에 또 다른 원을 그리고 MLS라고 적었어요. MLS는 뭐로 유명한 리그지? 은퇴 선수들의 무덤이요. 브라이언이 대답했어요. 정확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람파드, 제라드, 피를로 모두 유럽에서 레전드였지만 MLS에서는 임팩트가 제한적이었어. 저는 세 번째 원을 그렸어요. ASIA MARKET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요소. 아시아 마케팅은 늘 실제보다 과대평가돼 왔어. 저는 세 개의 원이 겹치는 부분을 가리켰어요. 33세 MLS 아시아 마케팅.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저는 겹치는 부분에 BUBBL이라고 썼어요. 거품이야.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죠.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증명해 보이지.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이 딜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 숫자로 보여주겠어. 저는 보드에 368억이라고 크게 썼습니다. 이 금액이 1년 안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 손흥민의 첫 경기가 언제인지 아나? 제시카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8월 10일 시카고 원정 경기입니다. 완벽해. 저는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그 전에 완벽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놓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과대평가되어 있는지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어. 마크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원하시나요? 세 가지야. 저는 손가락으로 세며 말했어요. 첫째, 과거 아시아 선수들의 MLS 적응 사례 분석. 둘째, 33세 이상 선수들의 이적 이후 퍼포먼스 변화. 셋째, MLS 마케팅 효과의 실제 지속성. 언제까지 드릴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의 마케팅 효과는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40년간 봐온 수많은 데이터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자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보며 또 하나의 거품이 터질 준비가 됐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캐롤에게 지시했어요. 다음 주부터 손흥민과 LAFC 관련 모든 뉴스를 모니터링해줘. 특히 유니폼 판매량, 티켓 가격, 시청률 변화를 주목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 예측이 맞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기념품으로 샴페인 한 병 준비해둬. 40년 무패 기록을 이어간 걸 축하하는 거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맨해튼은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으로 허드슨강이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에서 손흥민의 실패를 증명할 완벽한 데이터를 받을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목요일 아침, 마크가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타났어요.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들어왔죠. 손에는 두터운 파일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거 좀 이상합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손흥민이 벌써 부상이라도 당했나?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마크가 파일을 제 책상에 펼쳤어요. 손흥민 발표 후 48시간 만에 LAFC 유니폼이 28만 장 팔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커피 잔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죠. 28만 장? 이틀 만에? 확실한 거야? 네. 나이키 본사에서 직접 확인받은 수치입니다. 마크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어요. 여기 봐주세요. 공식 판매 데이터예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나이키 로고가 박힌 공식 문서였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잠깐. 저는 안경을 다시 썼어요. 28만 장이라고? 이틀 만에? 네, 정확합니다. 한 장당 평균 가격이 얼마지? 저는 이미 계산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150입니다. 공식 유니폼 가격이에요. 저는 바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어요. $150 곱하기 28만. 딱딱딱. 계산기 버튼 소리. $4,200만.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실수가 있을까 봐서요. 150, 28만 4,200만 점 맞았습니다. $4,200만 580억 원이네. 맞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펜으로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었어요. 유니폼 매출 580억 원. 그 아래에 이적료 368억 원. 580에서 368을 빼면 저는 중얼거리며 계산했어요. 212억 원이야. 네. 212억 원의 순수익입니다. 단 48시간 만에요. 저는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40년간 투자 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속도의 회수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스포츠 분야에서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산 실수가 있는 거 아냐? 마크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돌려서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나이키 부사장 제임스 윌슨의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직접 읽어봐 주세요. 회장님.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유니폼 판매 속도는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했을 때보다도 빠른 기록입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어요. 48시간 만에 이 정도 판매량은 나이키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라고 봐야 합니다. 메시보다 빠르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리오넬 메시?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인 그 메시? 네, 맞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제시카와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모두들 흥분한 표정이었죠. 회장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시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런 속도는 정말 처음 봐요. 48시간 만에 이적료 회수라니. 인턴 톰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거품이 아니라 진짜 성공이에요. 잠깐의 모두들.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죠. 저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허드슨강에서 요트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호기심일 뿐이야. 저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48시간이라는 건 너무 짧은 기간이야. 곧 열기가 식을 거라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48시간에 580억 원, 212억 원의 순수익, 메시보다 빠른 기록. 회장님,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이 데이터가 우리 분석에 영향을 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런 수치는 제가 예상했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40년간 쌓아온 신념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초기 반짝 효과야. 진짜 중요한 건 지속성이지.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마커를 들고 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봐. 이게 전형적인 스타 이적 패턴이야. 저는 급격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곡선을 그었어요. 초기 1에서 2주는 폭발적 반응. 그 다음 1에서 2개월은 서서히 감소. 6개월 후에는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야. 제시카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메시보다 빠른 기록이라는 건 정말 의미가 크지 않나요? 메시는 특별한 케이스야. 저는 대답했어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 브라이언이 질문했어요. 그럼 다른 지표들도 봐야 하지 않을까요? 티켓 판매라든지 시청률 변화 같은. 물론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유니폼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건 성급해. 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일주일 더 지켜보자. 이 열기가 정말 지속되는지 확인해야 해. 마크가 메모장에 뭔가 적으며 말했어요. 그럼 추가 데이터를 더 수집할까요? 그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티켓 판매, 시청률, SNS 반응, 언론 보도량, 모든 걸 추적해봐.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나간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손흥민 유니폼 판매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저는 그 숫자들을 다시 한번 봤어요. 28만 장, 580억 원, 48시간. 그날 밤 집에 가서도 저는 계속 그 숫자들을 생각했어요.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40년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금요일 오후, 펀드 회의실에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기업 스폰서십 계약 현황 보고서였어요. 프린터에서 쏟아져 나오는 종이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평소보다 3배는 두꺼운 보고서였어요. 회장님, 스폰서십 관련 긴급 보고서입니다. 분석팀장 데이브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어요. 그의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죠. 저는 보고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삼성, LG, 현대 로고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로고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 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데이브가 보고서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저는 읽다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굴러갔죠. 이게 다 손흥민 때문에? 네. 모두 48시간 안에 체결된 계약들이에요. 저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펜으로 종이에 적으며 중얼거렸어요. 800, 700, 600점. 저는 계산하며 말했어요. 2100만 달러네. 그때 제시카가 다른 보고서를 펼쳤어요. 그녀의 얼굴도 상기되어 있었죠. 회장님, 그뿐만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어떤 기업들?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애플이 1500만 달러. 제시카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1500만 달러요? 애플이 스포츠 스폰서십에 이런 거액을 투자한 건 거의 처음이래요. 애플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팀 쿡이 직접 승인한 거야? 네. 애플 본사에서 직접 연락 왔다고 해요. 더 있습니다. 인턴 톰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코카콜라가 500만 달러? 티모바일이 400만 달러까지 추가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딱딱딱. 버튼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한국 기업 2100만에 저는 중얼거렸어요. 글로벌 기업 1500, 500, 400점 2400만 총 4500만 달러죠? 브라이언이 말했어요.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화로는 620억 원 정도. 인턴 톰이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이 정도면 연간 최소 1000억 원 수익 아닌가요? 계산상으로는 그래.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때 젊은 애널리스트 제시카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회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해봐. 이 정도면 연간 최소 1000억 원 수익이에요. 광고 효과까지 계산하면 그 이상이고요. 이건 더 이상 거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경력의 신념을 쉽게 굽힐 수는 없었어요. 기업들의 홍보용 쇼일 뿐이야. 실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거라고. 나는 이런 패턴을 수십 번 봤어.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젊은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그때 제시카가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팬덤과 문화인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저는 짜증이 났어요. 문화? 팬덤. 그런 감정적인 요소로는 투자 분석을 할 수 없어. 제시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인구 통계 자료가 떠 있었죠.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회장님, 데이터를 한번 봐주세요. 저는 마지못해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상징입니다. 제시카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숫자로 말해봐.
저는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LA에만 140만 명의 한인이 살고 있어요. 제시카가 화면에 지도를 가리켰어요. 뉴욕에 60만, 시카고에 25만, 시애틀에 15만. 전체로는? 저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체 아시아계는 2,400만 명이나 됩니다. 제시카가 강조하며 말했어요. 미국 전체 인구의 7.2%예요. 2,400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숫자였거든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들의 경제력이에요. 제시카가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이들의 평균 소득은 7만 5천 달러로 미국 평균보다 30% 높아요. 30대 애널리스트 브라이언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구매력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장이네요. 맞아요. 제시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손흥민을 보는 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자부심이에요. 본인들의 성공 스토리를 투영하는 거죠. 젊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30대 애널리스트 브라이언이 말했습니다. 제시카 말이 맞아요. 제 아내가 한국계인데 손흥민 경기만 나오면 온 가족이 모여서 봐요. 심지어 축구 관심 없던 시어머니까지도요. 우리 동네 한국 식당도 경기 날이면 만석이래요. 인턴 톰이 덧붙였어요. 평소엔 한산한데 손흥민 경기 있는 날만큼은 예약이 꽉 차요. 데이브가 추가 자료를 꺼냈어요. 회장님, 실제로 한인타운들의 경제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대요. 어떻게? LA 한인타운 식당들 매출이 평균 40% 증가했고 뉴욕 플러싱도 비슷해요. 손흥민 유니폼 입고 온 손님들한테 할인해주는 식당도 생겼대요. 그때까지 저는 이런 현상들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래, 인정한다.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좋다는 건 말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나는 문화가 아니라 돈을 봐. 감정과 문화로는 투자 수익을 낼 수 없어.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표정이 실망으로 변했죠. 제시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진지했어요. 회장님, 그럼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해봐. BTS가 빌보드 1위 했을 때 하이브 주가가 얼마나 올랐죠?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하이브 주가 상승률이 300%를 넘었던 게 기억났거든요. 그것도 단기간의 말이에요. 그건 음악 산업이고, 저는 변명처럼 말했어요. 손흥민도 마찬가지예요. 제시카가 말을 이어갔어요. 문화적 아이콘이 만드는 경제 효과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요.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모두 예상을 뛰어넘었잖아요. 젊은 직원들의 눈빛이 다시 반짝였어요. 톰이 말했어요. 맞아요. 한류 콘텐츠들이 만든 경제 효과를 보면 초기 투자 대비 수십 배의 수익을 냈어요. 브라이언이 덧붙였어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투자한 25억 달러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알잖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40년 경력을 무시하지 마. 나는 감정이나 트렌드가 아니라 숫자와 데이터로만 판단해. 그게 투자의 기본이야. 하지만 회장님, 됐어.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해 줄 거야. 실제 수익이 나와봐야 알 거 아냐? 회의실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분명한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실망과 함께 약간의 분노도 보였죠. 이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문화나 감정을 투자 기준으로 삼지 않는 이유가 있어. 그런 건 돈이 안 되거든. 제시카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톰은 고개를 떨구고 브라이언은 안경을 벗고 닦았죠. 마크, 보고서 언제 완성되나? 월요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때까지 모든 부정적 데이터를 정리해놔. 아시아 마케팅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젊은 직원들이 나가면서 저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묘한 불만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제 편이라고 확신했거든요. 다음 보고서를 기다리겠네. 저는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주 더 지나면 이 열기가 식기 시작할 거야. 그때 진짜 숫자들이 나올 테니까.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400만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BTS, 하이브 주가 300% 상승. 이런 사례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으로 40년 신념의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더 이상 보고서와 숫자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손흥민의 세 번째 MLS 경기가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전용 제트기를 예약했어요. 캐롤, 테터보로 공항에 제트기 준비해줘. 오늘 당장 댈러스로 가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경기가 저녁 6시 30분이니까 오후 2시에는 출발해야겠어. 토요일 오후 2시. 테터보로 공항에서 전용 제트기에 올랐어요. 파일럿, 댈러스까지 얼마나 걸리지? 4시간 30분 정도입니다, 회장님. 텍사스 시간으로 오후 5시쯤 도착할 예정이에요. 기내에서 저는 댈러스 경기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FC 댈러스는 평상시 관중이 2만 명 정도 되는 중간 규모 구단이었어요. 토요타 스타디움이라는 32,000석 규모의 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죠. 손흥민 때문에 얼마나 늘어날지 궁금하네. 저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댈러스 러브필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랐습니다. 공항 곳곳에서 LAFC와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만도 30명은 넘게 봤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40대 히스패닉 남성이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토요타 스타디움이요. 아, 혹시 손흥민 경기 보러 가시나요? 기사가 먼저 물어봤어요.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고 있었죠. 네, 어떻게 아셨죠? 오늘 공항에서 경기장 가는 손님이 엄청 많아요. 기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벌써 20명도 넘게 태웠어요. 모두 축구 경기 보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도 이렇게 관심이 많나요? 아니요. 댈러스는 원래 카우보이스 미식 축구나 레인저스 야구를 더 좋아해요. 기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축구는 솔직히 관심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죠. 그럼 왜 갑자기? 손흥민 때문이에요. 기사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제 아들도 가고 싶다고 난리였는데 티켓이 없어서 친구 아버지가 500달러에 표 2장 샀다는데 원래 50달러짜리래요. 10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미쳤죠? 하지만 그래도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라디오에서 스포츠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저녁 FC 댈러스와 LAFC의 경기가 토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손흥민의 세 번째 MLS 경기인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32,000석이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32,000석 매진? 저는 중얼거렸어요. 네, 일주일 전에 다 팔렸대요. 기사가 말했어요. 평소엔 2만 명도 안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평상시 2만 명 남짓 들어차던 토요타 스타디움 주변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주차장부터 꽉 차 있었죠. 매표소 앞에는 크게 SOLD OUT 사인이 걸려 있었어요. 이게 정말 댈러스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관중들의 유니폼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LAFC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홈팀 FC 댈러스가 아니라 말이죠. 그것도 대부분이 등번호 7번, 손흥민 유니폼이었어요. 매표소 근처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정말 손흥민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휴스턴에서 4시간이나 운전해서 왔는데,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40대 남성이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댁은 미국 분이신가요? 네. 뉴욕에서 왔습니다. 손흥민 때문에요. 뉴욕에서요? 그의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네. 처음 보는 축구 경기예요. 12살쯤 된 아들이 신기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아저씨, 축구 모르는데도 손흥민 보러 왔어요? 그럼, 너희 아빠처럼 말이야.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나도 축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손흥민만큼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글쎄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해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요. 아내가 덧붙였어요. 예전엔 학교에서 아시아 애들이라고 놀림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너희 나라 손흥민 정말 대단하다면서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감정을 숫자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걸어가니 멕시코계 가족도 만났어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4대가 모두 손흥민 7번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왜 한국 선수 유니폼을 입으세요? 제가 정중히 물어봤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스페인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대답했어요. 손흥민은 우리와 같은 이민자의 아들이거든요. 이민자의 아들이요? 네. 1980년에 멕시코에서 왔어요. 저희는. 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40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우리 손자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손흥민이 그 꿈을 보여준 거예요.
20대로 보이는 손자가 끼어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손흥민 골 보실 때마다 오세요. 저 애도 우리처럼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성공했구나 하면서요. 할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축구는 언어가 필요 없어요. 골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경기장 입구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광경을 볼 수 있었어요. FC 댈러스 팬들조차 손흥민을 환영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거든요. WLCOMETOTXAS, SON, DALLAS, LOVES, SONMI. 한 FC 댈러스 팬에게 물어봤어요. 상대편 선수를 환영하시는 건가요? 50대 백인 남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흥민은 특별해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할 수밖에 없는 선수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FC 댈러스를 응원하시겠죠? 물론이죠. 그가 웃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골 넣으면 박수 정도는 쳐줄 거예요. 그 정도는 스포츠맨십이니까요. 지정석에 앉으니 주변에서 들리는 대화들이 정말 다양했어요. 오른쪽에 앉은 20대 커플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보, 손흥민이 몇 번이지? 7번이야. 토트넘에서도 7번 달았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몇 골이나 넣었대? 173골이래. 아시아 선수 중 최고 기록이야. 와, 대단하네. 왼쪽에는 60대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이들도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손자 제이슨이 축구 배우고 싶다고 하던데. 그래? 좋은 생각인데 손흥민 같은 선수를 보면 축구도 좋은 스포츠인 것 같아. 맞아. 품격이 있어. 골 넣고도 겸손하고. 앞자리에 앉은 10대 청소년들은 더욱 열정적이었어요. 야, 손흥민 인스타 팔로워 몇 명인지 아냐? 모르겠는데. 엄청 많을 거 아냐? 2천만 명 넘는데. 메시 다음으로 많다던데? 진짜? 그럼 오늘 골 넣으면 또 늘어나겠네. 킥오프 15분 전 경기장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3만 2천 명이 거의 찼는데 90% 이상이 손흥민을 응원하러 온 것 같았어요. SONMI, SONMI, SONMI. 한국어 구호도 들렸어요. 대한민국! 손흥민, 화이팅! 미국 경기장에서 한국어 응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옆자리 멕시코계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광경이네요. 네, 저도 놀랐어요.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12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손흥민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매일 연습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겸손해야 해. 겸손이요? 응. 손흥민이 골 넣고도 팀 동료들부터 안아주잖아. 혼자 잘해서는 안 돼. 저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교육 도구가 되었다는 거요. 지정석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놀라운 광경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콘코스에서 음식을 파는 상인들이 손흥민 사진을 걸어놓고 있었고, 기념품 가게는 손흥민 관련 상품만 진열되어 있었어요. 지정석에 앉으니 옆자리에 멕시코계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와 두 아들 모두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SONMI, SONMI, SONMI. 킥오프 15분 전부터 경기장이 흔들렸어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동시에 손흥민의 이름이 울려 퍼졌죠. 대한민국, 박수. 한국어 구호도 들렸어요. 미국 경기장에서 한국어 응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녁 7시 30분. 경기가 시작됐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킥오프였죠. 손흥민이 첫 터치를 하자 경기장 전체가 들썩했어요. 3만 2천 명이 동시에 환호했죠. 이런 분위기는 정말 처음 봅니다. 옆자리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전반 6분, LAFC가 골문 오른쪽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골문에서 25m 정도 떨어진 각도가 상당히 날카로운 위치였어요. 옆자리 멕시코계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각도가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저 각도로는 불가능하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너무 각도가 좁아. 뒤에서 FC 댈러스 팬이 소리쳤어요. 거기서는 못 넣어. 하지만 LAFC 팬들은 다른 반응이었어요. 소니, 쏠 수 있어. Son can do it. 손흥민이 공 앞에 섰습니다. 경기장 3만 2천 명이 숨을 죽였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반을 떨어뜨리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죠. 골키퍼가 벽을 세우며 소리쳤어요. Watch the far post. 수비수들이 긴장하며 위치를 잡았어요. 소니, 소니. 누군가 외치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외쳤어요. 한국어로 외치는 소리도 들렸어요. 손흥민, 화이팅!
손흥민이 공을 내려다보며 집중했어요. 5초, 1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Please, make it. 휘슬 소리가 울렸어요. 손흥민이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3걸음, 4걸음, 그리고 공을 바라봤어요.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그리고 순간 손흥민이 움직였습니다. 오른발을 휘둘렀어요. 공이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공을 따라갔죠. 골키퍼가 몸을 날렸어요. 손을 최대한 뻗었지만 공은 정확히 골키퍼 오른쪽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코스였어요. 골키퍼가 손도 못 대고 바라보기만 했어요. 골! 순간 지구가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엔 폭발했어요. 32,000명이 동시에 뛰어오르며 환호했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지진처럼 흔들렸어요. 골! 선이! What a goal!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제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옆자리 멕시코 가족이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Papa, he did it. He really did it.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앞자리 한국 가족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대박, 정말 대박이야. 아버지가 한국어로 소리쳤어요. 전광판에 큰 글씨가 떴어요. 손흥민 first MLS goal. 그리고 영어 해설자의 외침이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어요. First MLS goal. What a debut goal in Dallas. Absolutely stunning. From that impossible angle. This why Son Heung-min is world class.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관중석 어디를 봐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FC 댈러스 홈팬들까지 박수를 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 뒤에 앉은 FC 댈러스 팬이 소리쳤어요. That was incredible. Even as a Dallas fan, I have to respect that. 옆자리 70대 백인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죠. 40년간 댈러스에서 살면서 이런 건 처음이야. 어떤 게요? 저는 물어봤어요. 홈팬들이 상대팀 선수에게 기립박수를 치는 거 말이야. 할아버지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1984년 마이클 조던이 댈러스에서 첫 경기했을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광경이지. 마이클 조던 이후로요?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이 더 대단해. 정말로. 손흥민이 골을 넣은 후 팀 동료들과 포옹하는 모습이 대형 전광판에 클로즈업 됐어요. 그의 환한 미소를 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건 단순한 골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저는 손이 떨려 계산기를 꺼내다가 멈췄어요. 이건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진짜야. 그 순간 제가 평생 쌓아올린 돈과 거품의 공식이 무너지는 걸 직감했습니다. 골이 터진 지 5분이 지나도 경기장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손흥민이 공을 터치할 때마다 함성이 터져 나왔죠. Sonny, Sonny, Sonny. 박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어요. 아빠, 손흥민 정말 대단해. 옆자리 멕시코 가족의 작은 아들이 소리쳤어요.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 때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복도에서 들린 대화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와, 진짜 예술이었어. 각도가 저런데 어떻게 넣지? 이래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구나. 화장실에서 나오니 한국계로 보이는 20대 청년이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정말 골 넣었어. 완전 예술이야. 지금 경기장 난리 났어. 저는 그 청년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감동을 느꼈어요. 후반전이 시작되고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마다 경기장은 또다시 들썩였어요. 비록 추가 골은 없었지만 그의 모든 플레이가 박수를 받았죠.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을 나서면서 저는 여전히 흥분한 관중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아빠, 손흥민 다음 경기는 언제야? 다음 주 일요일 홈에서 있어. 우리도 가볼까? 정말? 좋아. 주차장에서 차를 기다리며 저는 휴대폰으로 손흥민 골 영상을 다시 봤어요.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Amazing goal by Son. Korean legend. MLS just got upgraded. This is art. 댓글만 수천 개가 달려 있었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에서는 손흥민 골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오늘 골은 MLS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프리킥 각도가 거의 불가능했는데 저는 택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본 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어. 문화가 바뀌는 순간이었다고.
그날 밤 공항 근처 호텔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투자 철학에 진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목격했거든요. 40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혼란이었어요. 월요일 오전 7시, 뉴욕 사무실, 댈러스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일요일 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손흥민의 골 장면을 떠올렸어요. 그 완벽한 프리킥, 32,000명의 환호, 홈팬들까지 기립박수를 치던 모습, 40년 투자 경력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었나? 저는 기내에서 계속 그 장면을 되새겼어요. 월요일 아침 7시, 평소보다 30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책상 위에 두터운 보고서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5배는 많은 양이었죠. 이게 뭐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7시 30분, 마크가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마크, 이 보고서들이 다 뭐야? 저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주말 동안 손흥민 1억 골 이후 쏟아진 데이터들입니다. 마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댈러스 다녀온 사이에 인터넷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저는 첫 번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ESPN 로고가 박힌 공식 보고서였어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Son Heung-min makes instant impact. 읽어봐줘. 마크. ESPN 공식 발표입니다. 마크가 보고서를 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손흥민, LAFC 이적 후 세 번째 MLS 경기에서 전반 6분에 MLS 첫 득점, 25m 프리킥으로 골키퍼 완전 무력화. ESPN에서 이렇게 자세히 다뤘다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제시카가 다른 파일을 가져왔어요. 그녀도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모양이었죠. 뭔데? 애플 TV MLS 시즌 패스 신규 구독자가 폭증했습니다. 손흥민 골 이후 48시간 만에 34만 명이 추가 가입했어요. 저는 펜을 멈췄어요. 34만 명? 하루밖에 안 됐는데? 정확히는 48시간이에요. 제시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전 월 평균 가입자가 28,000명이었는데? 잠깐 해.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월 평균이 28,000이면 34만은 딱딱딱. 계산기 버튼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12배네? 월 평균의 12배가 이틀 만에? 네, 맞아요.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회장님, 이것만 봐도 놀라실 거예요. 뭔데? 손흥민 골 영상을 본 사람들의 후속 행동 데이터예요. 마크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골 영상을 본 사람의 73%가 추가 검색을 했어요. 추가 검색? 손흥민 다음 경기, 손흥민 유니폼 구매, LAFC 시즌 티켓 이런 식으로요. 톰이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그중 45%가 실제 구매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45%. 저는 놀랐어요. 그럼 100명이 영상을 보면 45명이 뭔가를 산다는 얘기야? 네, 정확해요. 제시카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이런 전환율은 마케팅 역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10만 뷰에 45%면 딱딱딱 49만 5천 명이 뭔가 샀다는 거네? 맞습니다. 유니폼, 시즌 패스, 관련 상품 중 하나라도요. 마크가 새로운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기 봐주세요. 시청률 데이터도 정말 충격적이에요. 화면에는 실시간 시청률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골 순간부터 급격히 올라가는 선이 보였죠. 댈러스 경기 평균 시청자가 28만 명이었는데요. 마크가 그래프의 왼쪽을 가리켰어요. 네. 손흥민이 골 넣는 순간 142만 명으로 뛰었어요. 마크가 오른쪽 피크를 가리켰어요. 브라이언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407% 증가네요. 거의 5배. 맞아요.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골 넣은 후에도 계속 올라갔어요. 골 넣은 후에도? 네. 리플레이 때문이에요. 제시카가 설명했어요. 골 장면이 반복 재생될 때마다 시청자가 더 몰렸어요. 최고 194만 명까지 올라갔거든요. 194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톰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소셜미디어는 더 대단해요. 트위터에서 샵SONGOAL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했어요. 전 세계요? 네. 인스타그램에서는 손흥민 골 관련 포스트가 2시간 만에 500만 개가 올라왔어요. 제시카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유튜브 쇼츠에 올린 골 영상이 6시간 만에 조회수 1천만을 돌파했어요.
1천만.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이 영상들에 달린 댓글을 분석해봤는데 마크가 새로운 화면을 보여줬어요. 댓글의 68%가 손흥민 유니폼 사고 싶다. 다음 경기 보고 싶다 같은 구매 의향 멘트예요. 68%. 저는 계산기를 또 두드렸어요. 1천만 뷰의 68%면 딱딱딱 680만 명이 구매 의향을 표현한 거네. 맞습니다. 이 중 10%만 실제 구매한다고 해도 68만 명이야. 저는 소리쳤어요. 유니폼 한 장에 150달러씩이면 1억 200만 달러예요. 브라이언이 재빨리 계산했어요. 한화로 1,400억 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마크가 노트북을 열어서 애플 TV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급격히 올라가는 그래프가 떠 있었고 손흥민 골 시점부터 수직 상승하는 선이 보였어요. 제시카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소셜미디어 데이터 봐주세요. SNS 조회수가 594% 증가했습니다.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흥민 관련 모든 포스팅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6배가 늘었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MLS 공식 유튜브에 올린 골 영상이 23시간 만에 11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톰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역대 MLS 골 영상 중 가장 빠른 기록이래요. 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딱딱딱. 버튼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34만 구독자에 월 15달러씩이면 저는 중얼거렸어요. 510만 달러. 한 달 매출이 70억 원. 맞습니다. 그것도 손흥민 골 하나로요. 저는 펜으로 종이에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제시카, 이런 반응들이 실제 수익으로는 어떻게 연결되지? 이미 계산해봤어요. 제시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스프레드시트가 떠 있었죠. 유니폼 재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골 넣은 직후부터 일요일까지 추가로 15만 장이 더 팔렸습니다.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5만 장에 150달러면 딱딱딱 2250만 달러네. 한화로는 310억 원 정도죠. 그럼 지금까지 유니폼만으로 저는 계속 계산했어요. 기존 580억에 310억을 더하면 890억 원? 맞습니다. 이정료의 2.4배를 유니폼만으로 회수한 거예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일골로 이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다니. 스폰서십은 어떻게 됐어? 마크가 새 보고서를 펼쳤어요. 골 이후 추가 스폰서 계약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아디다스에서 추가로 300만 달러, 코카콜라가 200만 달러. 잠깐해. 저는 손을 들었어요. 내가 직접 정리해보자.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커를 들었어요. 40년간 숫자를 정리해온 습관이었죠. 유니폼 총 매출. 저는 보드에 크게 썼어요. 890억 원. 기존 스폰서십. 두 번째 줄에 적었어요. 620억 원. 추가 스폰서십. 세 번째 줄. 140억 원. 방송 시청률 증가 효과는? 저는 마크를 바라봤어요. 골 영상이 방송에서 반복 재생되면서 MLS 전체 인지도가 올랐어요. 예상 효과는 500억 원 정도. 저는 네 번째 줄에 적었어요. 방송 효과 500억 원. 티켓 프리미엄은? 다음 경기부터 티켓 값이 평균 3배 올랐어요. 시즌 전체로 보면 200억 원 정도. 티켓 프리미엄 200억 원. 제가 밑줄을 그으며 더했어요. 890, 620, 140, 500, 200점. 딱딱딱. 계산기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어요. 총 2,350억 원? 네. 최소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정료 368억 원의 거의 6.4배에 달하는 경제 효과였습니다. 그것도 골 하나로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아는 모든 공식을 벗어나는 숫자야. 마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아직 시즌 초반인데 벌써 이 정도예요. 만약 시즌 전체로 보면 얼마나 될 것 같아? 계속 이런 퍼포먼스를 보인다면 최소 4천억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그토록 비웃었던 토트넘의 750억 효과는? 저는 중얼거렸어요. 애초에 너무 보수적이었구나. 제시카가 말했어요. 회장님,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뜻이지? 댈러스 경기 영상을 다시 봤는데 홈팬들까지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제시카가 노트북에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런 건 스포츠 역사상 정말 드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댈러스에서 직접 목격했던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했던 말도 기억났어요. 맞아. 나도 현장에서 봤어.
상대팀 팬들이 박수를 치는 건 정말 마이클 조던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 톰이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구글 검색량도 엄청나요. 얼마나? 손흥민 MLS 검색이 2400% 증가했습니다. 2400%? 네. 심지어 손흥민 유니폼 구매는 3200% 증가했어요. 손흥민 프리킥은 5000% 늘었고요.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모든 마케팅 데이터를 뛰어넘는 수치들이었거든요. 이 모든 게 골 하나 때문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골 하나가 아니에요. 제시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문화적 순간이었어요. 이민자의 아들이 미국에서 완벽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상징적인 골이었다고요. 저는 잠시 조용히 있었어요. 댈러스 경기장에서 멕시코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직원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40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손흥민 1호 골이 만든 경제적 파급효과 최소 2,350억 원, 이적료 대비 수익률 639%, 소요 시간 단 3일. 저는 40년간 써온 계산기를 내려놓았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투자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였습니다. 이민자의 아들이 만든 기적인가? 저는 창밖 맨해튼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존경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MLS 본부, 뉴욕. 정확한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 MLS 본부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의 47층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손흥민 1호 골 영상을 다시 한 번 봤어요. 정말 예술이었어.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MLS 로고가 큼직하게 보였습니다. 로비에는 28개 구단의 엠블럼들이 걸려 있었죠. 리처드 콜먼입니다. 돈가버 커미셔너와 약속이 있어요. 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회의실 벽면에는 MLS 역사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베컴, 제라드, 피를로, 그리고 최신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는 장면이었죠. 벌써 걸어놨네. 저는 놀랐어요. 5분 후 돈가버 커미셔너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60대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죠. 리처드, 만나서 반가워요. 손흥민 때문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커피 드실래요? 가버 커미셔너가 물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가버 커미셔너의 책상에는 두터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가버 커미셔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요. 가버가 웃으며 말했어요. 리그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서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먼저 시청률부터 보시죠. 리그 전체 시청률이 280% 상승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체 리그요?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는 경기까지요? 그렇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MLS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가버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이게 손흥민 이적 전후 시청률 변화예요. 그래프는 손흥민 이적 후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경기당 평균 관중은 어떻게 됐나요? 3,400명씩 증가했습니다. 가버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전체 리그 평균이에요. 3,400명이면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한 경기당 평균 티켓가가 $25라면 85,000달러 추가 수익이네요. 맞아요. 시즌 34경기면 $289만 달러. 28개 구단 전체로는 8,090만 달러. 저는 놀라서 말했어요. 하나로 1,100억 원이 넘네요. 이게 바로 스타 효과죠. 가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명의 선수가 리그 전체를 끌어올린 거예요. 저는 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방송 권료는 어떻게 됩니까? 가버 커미셔너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애플과 긴급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5년 계약이 2억 5천만 달러였는데 얼마까지 올라갈 예정인가요? 가버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5억 달러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확실해요. 2배가 오른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2억 5천만 달러 차이면 딱딱딱 연간 5천만 달러. 한화로 690억 원이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게 손흥민 한 명 때문이에요. 가버 커미셔너가 물 한 잔을 마시며 계속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리처드. 뭔가요? 각 구단들의 변화입니다. 가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지금 모든 구단이 아시아 선수 영입에 나서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단들이요? 가버가 두터운 파일을 펼쳤어요. 28개 구단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뉴욕시티 FC는 일본의 미토마 가이세이에게 이미 오퍼를 넣었어요. 1200만 달러래요. 가버가 첫 번째 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1200만 달러?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는 이강인을 노리고 있고요. 가버가 계속 읽었어요. 인터 마이애미도? 저는 궁금했어요. 황희찬을 알아보고 있어요. 가버가 세 번째 줄을 보여줬어요. 시애틀 사운더스는? 김민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놀라서 파일을 넘겨봤어요. 정말로 28개 구단 대부분이 아시아 선수 영입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시카고 파이어는 중국의 우레이를, 콜럼버스 크루는 일본의 가마다를 노리고 있네요. 저는 파일을 읽으며 말했어요. 네. 심지어 네슈비레스 씨는 태국 선수까지 알아보고 있어요. 가버가 웃으며 말했어요. 28개 구단 중에 몇 개나 아시아 선수를 노리고 있죠? 24개 구단이에요. 가버가 단언했어요. 85% 이상이죠.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85%라고요? 네. 손흥민 효과가 리그 전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가버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더 놀라운 건 이미 계약이 성사된 곳들도 있어요. 벌써 실제 계약까지? 그렇습니다. 모든 구단이 제2의 손흥민을 찾고 있어요. 저는 파일을 더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거의 모든 구단이 아시아 선수 영입에 나서고 있었어요. 이게 다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네. 손흥민 데뷔골 이후 모든 구단 단장들이 아시아 스카우팅 팀을 급히 꾸렸어요. 가버가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건 어제 시애틀 사운더스 단장의 인터뷰예요. 영상에서 시애틀 단장이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김민재 영입을 위해 이미 에이전트와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처럼 아시아 선수들의 잠재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다른 구단들도 비슷한 반응인가요? 모두 똑같아요. 가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콜럼버스 크루 단장은 우리도 아시아 시장을 놓칠 수 없다고 했고, 네슈비레스 씨는 아시아 전담 스카우팅 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모두 아시아 선수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손흥민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커미셔너님, 솔직히 손흥민 영입 전에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죠? 가버가 솔직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남미나 유럽 선수들만 생각했거든요. 아시아는? 솔직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어요. 그럼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년에 MLS 아시아 투어도 계획 중이에요. 아시아 투어요? 네. 한국, 일본, 중국에서 MLS 구단들이 친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손흥민 효과를 직접 아시아 시장에서 확인해 보려고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럼 손흥민 한 명이. 네, 맞습니다. 가버 커미셔너가 저를 바라보며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손흥민은 MLS 전체를 바꿨습니다. 리그의 DNA 자체가 바뀐 거군요. 정확합니다. 가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전엔 은퇴 선수들의 리그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글로벌 리그가 됐어요. 저는 추가 질문을 했어요. 스폰서들 반응은 어떤가요? 폭발적이에요. 가버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리그 전체 스폰서십이 40% 늘었어요. 새로운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요? 삼성은 MLS 전체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고, 현대는 MLS컵 타이틀 스폰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가버가 설명했어요. 이런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커미셔너님, 솔직히 손흥민의 실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리처드, 우리가 손흥민에게 지불한 건 368억 원이지만 그가 만들어낸 가치는. 가버가 잠시 멈췄어요. 측정 불가능해요. 측정 불가능? 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치예요. 문화적 임팩트, 리그의 위상 변화, 글로벌 확산. 이런 건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회의가 끝나고 MLS 본부를 나서면서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다본 맨해튼 거리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 명의 한국 선수가 미국 스포츠 산업 전체의 지형을 바꿔놓은 거였어요. 40년간 내가 뭘 놓치고 살았던 걸까?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가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서 MLS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예전엔 한 명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죠. 측정 불가능한 가치. 저는 갑어 커미셔너의 말을 되새겼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은 숫자로 측정 가능하다는 공식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서 저는 직원들을 불렀어요. 모든 손흥민 관련 투자 금지 해제한다. 정말요? 마크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그리고 MLS 관련 투자도 적극 검토해봐.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40년 투자 철학의 근본적 수정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컨벤션 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뉴욕 증권가 연례 투자자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 저는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리처드, 오늘 발표 준비됐나? 동료 펀드 CEO 제임스가 물어봤어요. 그는 20년간 함께 일해온 친구였죠. 응, 준비됐어. 저는 발표 자료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사실 저는 준비했던 PPT를 모두 지우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내가 틀렸던 이유 손흥민이 가르쳐준 투자의 진실이었죠. 컨벤션홀에는 500명의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블랙록, JPM,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모두 모였죠. 평소보다 참석자가 2배 많았어요. 제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콜먼 인베스트먼트의 리처드 콜먼 CEO입니다. 40년간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투자 신화의 주인공이죠.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단상으로 걸어올랐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앞줄에 앉은 골드만삭스 CEO 존 왈드론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하고 있었어요. 모두 제가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발표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40년 커리어에서 가장 큰 실수를 인정하러 왔습니다. 웅성웅성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예상과 다른 시작이었거든요. 앞자리 투자자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난달 손흥민이라는 한국 선수가 LAFC에 368억 원에 이적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손흥민의 사진이 큼직하게 떠 있었죠. 저는 이 딜을 거품 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40년 경력을 걸고 실패할 거라고 단언했어요. 뒤쪽에서 누군가 헉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콜먼 회장, 앞자리에 앉은 모건 스탠리 임원 제임스 고먼이 손을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500명의 눈이 제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48시간 만에 580억 원의 유니폼 매출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 테이블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시청률이 407% 증가했습니다. 헉, 블랙록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방송 권료가 2억 5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로 올랐습니다. 말이 안 돼?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청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평소 냉정한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이렇게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건 드문 일이었죠.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리처드, 잠깐만요. 정말 48시간 만에 이적료를 회수했다는 건가요? 네. 그뿐만 아니라 212억 원의 순수익을 냈어요. 212억 원. 벤처 캐피털 대표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계속 넘겼습니다. 댈러스 경기장의 사진들, 한인타운 현수막들, 스폰서십 계약서들, 손흥민의 1호 골 장면, 중간쯤에 앉은 아시아계 투자자가 일어났어요. 콜먼 회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은 왜 아시아 시장을 과소평가하셨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어요. 2,400만 아시아계 미국인의 시장 규모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셨나요? 다른 아시아계 투자자가 추가 질문했어요. 숫자만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보지 못했어요. 골드만삭스 CEO가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인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핵심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연간 최소 4천억 원의 경제 효과입니다. 이적료의 11배가 넘어요. 11배라고요? 전체 홀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네, 11배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시티그룹 CEO가 일어났어요. 그럼 다른 아시아 투자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성공 사례들이 이미 있었어요. 제가 놓친 거죠. 웰스파고 임원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계획하시나요? 새로운 투자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투자 가치, 재무적 가치, 문화적 영향력, 감정적 연결. 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500명이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죠. 앞자리에 앉은 한국계 투자자가 일어났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려? 처음으로 우리를 인정해주시는 월스트리트 거물을 만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간 기다렸습니다. 홀 뒤쪽에서 박수가 시작됐어요. 아시아계 투자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홀로 번져나갔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계속 넘겼습니다. 댈러스 경기장의 사진들, 한인타운 현수막들, 스폰서십 계약서들, 손흥민의 1호 골 장면, 이 모든 것이 한 명의 선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단순한 선수 이적이 아니었어요.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걸 놓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40년간 숫자만 보고 살았거든요. 리처드 블랙록 임원이 말했어요. 그럼 아시아 시장을 완전히 과소평가하신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어요.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완전히 무시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었어요. 2,400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댈러스 경기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홈팬들까지 기립박수를 치는 장면이었죠. 저는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상대팀 팬들이 한국 선수에게 기립박수를 치는 거려. 저는 감정이 푹 받쳐 말했어요. 40년 만에 처음 본 광경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일어나서 물었어요. 앞으로 투자 철학이 바뀔 건가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완전히 바뀔 겁니다. 문화와 감정, 그리고 사람들의 꿈도 이제 투자 공식에 포함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새로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큰 글씨로 공식이 떠 있었죠. 투자 가치, 재무적 가치, 문화적 영향력, 감정적 연결. 이게 제 새로운 투자 공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다른 아시아 기업이나 인물들도 재평가하시겠다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미 문화적 영향력으로 경제적 성공을 만들어낸 사례들이 있어요. 손흥민과 같은 패턴인가요? 비슷하지만 손흥민은 더 특별해요.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스포츠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거든요. 그의 프리킥 골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술이었어요. CNBC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마이크를 꽉 잡았어요. 내 40년 커리어에서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컨벤셔널에 울렸어요. 저는 숫자만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손흥민은 저에게 투자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줬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걸요. 강연이 끝나자 500명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는 3분간 계속됐어요. 단상에서 내려오니 여러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콜먼 회장, 이번 경험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인생 최대의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투자자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오늘 발표 후에 알 수 있겠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음 날 토요일, 신문 헤드라인들이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월가 거물, 손흥민 앞에 무릎 꿇다, 뉴욕타임스, 40년 투자 철학의 패러다임 전환, 파이낸셜 타임스, 콜먼의 고백, 문화가 돈을 이긴다, CNBC, 투자계 신화, 한국 선수에게 배우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거였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투자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5배 늘어 있었어요. 회장님, 새로운 투자 철학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캐롤이 말했어요. 정말? 네. 특히 아시아계 투자자들이 많이 연락했어요. 드디어 우리를 이해해주는 펀드가 나타났다고 하면서요. 그때 제시카가 뛰어왔어요. 회장님, 방금 MLS 본부에서 연락 왔어요. 뭔데? MLS 공식 홈페이지에서 손흥민을 리그 얼굴로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제시카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메인 페이지 전체가 손흥민 사진으로 덮여 있었어요. 더 페이스 오브 뉴 MLS라는 큰 제목이 떠 있었죠. 그리고 LAFC 주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번 주에만 12% 올랐어요. 월스트리트에서 선 에펙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선 에펙트라고? 네. 손흥민 효과를 뜻하는 새로운 경제 용어래요. 마크가 추가로 말했어요. 회장님,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또 뭐야? 포브스에서 손흥민을 스포츠 마케팅 혁신가로 선정했어요.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이래요. 포브스에서? 네. 그리고 차인지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대요. 캐롤이 전화를 받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CNN에서 인터뷰 요청 들어왔어요. 손흥민 투자 실패 예측에 대해서요. CNN에서도? 네. 그리고 CNBC, 블룸버그에서도 연락 왔어요. 저는 진짜로 유명해진 것 같았어요. 실패한 예측으로 말이에요. 좋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받아들이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로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예상 범위 아니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놀라지 않아. 2주 후, 일요일 저녁, 맨해튼 펜트하우스. 손흥민 컨퍼런스 발표 2주 후, 저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사용해온 만년필을 꺼내 들었어요. 창밖으로 맨해튼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센트럴파크의 가로등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허드슨강 위로는 요트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첫 문장부터 솔직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펜 끝에서 나오는 잉크가 하얀 종이를 적셨어요. 40년간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문장이었죠. 40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틀렸다고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한국 선수가 그 모든 걸 바꿔놨어요. 손으로 직접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놓쳤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요. 돈만 보던 내가 한 명의 한국 선수에게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저는 계속 썼어요. 마치 40년간 쌓인 무언가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손흥민. 이 이름 하나가 제 모든 공식을 무너뜨렸습니다. 368억 원의 이적료로 4천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낸 마법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진짜 마법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펜을 잠시 멈추고 댈러스 경기장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댈러스 토요타 스타디움에서 목격한 그 장면, 상대팀 팬들까지 기립박수를 치는 모습, 그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회고록의 챕터 제목들을 하나씩 정했어요. 제 한 장 숫자만 믿던 40년, 제 두 장 48시간의 충격, 제 세 장 댈러스에서 본 진실, 제 네 장 데이터가 말하는 기적, 제 5장 산업 전체가 흔들리다, 제 6장 월가, 거물의 항복 선언, 제 7장 손흥민이 가르쳐준 것들.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 직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장님, 컨퍼런스 발표 반응이 정말 좋아요. 마크가 말했어요. 투자계에서 화제예요. 그래? 네. 정직한 투자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제시카가 덧붙였어요. 특히 아시아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관심이에요. 젊은 한국계 직원 김 애널리스트가 감동의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뭐가? 회장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요. 김 애널리스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40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아시아인으로 살면서 이런 인정을 받은 건 처음이에요. 김 애널리스트,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는걸?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가 못 봤던 거야. 손흥민은 우리에게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에요. 김 애널리스트가 말했어요. 희망이자 자부심이에요.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의 꿈이기도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네. 그런 가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거구나. 오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먼 회장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의 컨퍼런스 발표를 봤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혹시 우리 학교에서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강요? 네. 문화적 가치와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요. 우리 MBA 학생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제목을 바꾸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가르쳐준 투자의 진실로요. 완벽합니다. 언제 가능하신가요? 다음 주 금요일은 어떨까요? 일주일 후 금요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강당에는 300명의 MBA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평소보다 2배 많은 인원이었어요. 복도까지 서서 듣는 학생들이 있었죠.
강단에 서자 학생들의 다양한 얼굴이 보였어요. 백인, 흑인, 아시아계, 히스패닉, 하버드다운 다양성이었죠. 여러분, 저는 40년간 숫자만 믿고 살았습니다. 저는 칠판에 368억과 4천억을 적었어요. 하지만 한 명의 한국 선수가 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앞줄에 앉은 중국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셨나요? 문화적 가치를 무시한 거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숫자로만 판단하려 했어요. 두 번째 줄에 인도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아시아 시장 전체를 잘못 봤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2,400만 아시아계 미국인의 시장을 완전히 간과했어요. 뒤쪽에 앉은 한국 학생이 일어났어요. 교수님, 한국인으로서 정말 감사해요. 손흥민을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요. 아니에요. 제가 배운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옆에 앉은 일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다른 아시아 선수들도 같은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각자 다를 거예요. 저는 생각하며 말했어요. 손흥민은 실력, 인격, 스토리, 타이밍이 모두 완벽했어요. 하지만 분명 다른 가능성들도 있을 겁니다. 가운데 앉은 베트남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꿈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왼쪽에 앉은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일어났어요. 교수님, 저는 2세예요. 부모님이 30년 전에 이민 오셨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손흥민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그 학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감정을 투자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런 자부심과 감정이 실제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거든요. 저는 설명했어요. 유니폼 구매, 경기 관람, 관련 상품 소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뒤에서 백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 같은 비아시아계는 이런 투자 기회를 어떻게 찾나요? 문화를 공부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BTS를 들어보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중간에 앉은 여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새로운 공식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제 펀드에 아시아계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얼마나요? 기존보다 5배 늘었어요. 그들이 말하더라고요. 드디어 우리를 이해하는 펀드가 나타났다고요. 강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특강이 끝나고 한국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교수님, 정말 고마워요. 뭐려? 한국을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요. 한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다른 한국 학생이 말했어요. 교수님, 혹시 한국에도 오실 계획 있으세요?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손흥민의 나라에서 강연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중국 학생도 다가왔어요. 교수님, 중국 기업들도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물론이죠. 새로운 공식으로 다시 평가해 볼게요. 일본 학생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교수님이 바뀐 걸 보니까 미국도 정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손흥민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회고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썼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미국 스포츠 산업의 교과서를 다시 쓴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맨해튼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은 2025년 8월 31일 손흥민의 LAFC 홈 데뷔전이 있는 날입니다. 저는 LA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어요. 좌석 옆에는 특별히 주문 제작한 손흥민 7번 유니폼이 놓여 있습니다. 등번호 위에 COLEMAN이라고 제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40년간 정장만 입고 살던 제가 축구 유니폼을 입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승무원님, BMO 스타디움까지 어떻게 가면 되나요? LAX 공항에서 우버로 30분 정도면 되세요. 오늘은 손흥민 경기라 교통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창밖으로 LA의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 도시에 올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손흥민을 응원하러 오고 있습니다. LAX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터미널 곳곳에서 LAFC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죠. 그 대부분이 손흥민 7번 유니폼이었어요. 우버를 타고 BMO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손흥민 경기 보러 가세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어봤어요. 네. 홈 데뷔전이라 와봤습니다. 정말 좋아요. 저도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기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 LAFC 시즌 티켓을 샀어요. 손흥민 때문에요. 가족 모두요? 네. 할머니부터 조카까지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분이라 손흥민 보면서 항상 우세요. 우리 아들이 저기서 뛰고 있다면서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늘 경기장 분위기가 어떨 것 같나요? 완전 미쳐 있을 거예요. 기사가 단언했어요. 벌써 경기장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오후 1시부터요. 경기장에 가까워질수록 도로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평상시보다 3배는 많은 차량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BMO 스타디움 주변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22,000석 규모의 경기장 주변에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경기 시작 3시간 전인데도 말이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흥미진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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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응원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도 그 함성 속에 섞여 있었어요. 저는 손목에 찬새 시계를 바라봤어요. LAFC 로고가 새겨진 특별 제작 시계였습니다. 40년간 롤렉스만 차던 제가 이제는 축구팀 시계를 차고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이야.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한 줄을 적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흥민 선수. 당신이 제 인생의 가장 값진 투자였습니다.